디사이트 경제TV 개국 1주년을 맞이한 특별 인터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지막 주자는요. 가장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선의 국모로서 올 한해도 작년부터도 열심히 활약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때마침 나오실 때 조선주가 하락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왜 방심방심 웃고 있냐면 조선주 하락할 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무슨 소리냐 너 큰일 나려고 하는데 못 샀던 종목을 조금 더 빨리 올라가기 전에 살 거, 포트 비중 좀 늘려놓을 걸 하고 생각했었던 그 종목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데요. 오늘의 조선주 하락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뭐 올랐었던 만큼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또 에너지를 모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심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일부 종목, 뭐 삼성중공업이 5% 빠지는 건 그동안 올랐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조그만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의 강세는 이게 질문 가장 많이 받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라는 질문할 때 뭐라고 혹시 답변하세요? 사실 언제를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주 산업이고 그러면 수주가 추세적으로 꺾일 거냐 아니면은 뭔가 앞으로 안 좋아질 만한 요인이 있는가 이제 네.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일단 고객사들의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들이 그냥 단순히 선박이 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박을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거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한 수요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수요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주요 요인이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많이 좀 놀라시긴 했겠지만 이제 27년까지 조선 업체들의 그 만드는 단가 자체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닝 시즌에 아직 좀 놀랄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과 수주 두 가지만 보면 되는 섹터인데 이 두 부분에서 크게 대세적인 흐름이 바뀔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이나 지금 그 수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2027년까지의 수주를 봤을 때도 여전히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26년과 27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아직도 약간 겁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라서 마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선주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최근의 이슈들을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존스법을 폐지하는 법안 미국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던 그런 요인들이 철폐될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 협력에도 더욱더 좀 긍정적인 경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조선주에 얼마나 큰 모멘텀이 될까요? 기존에 저희가 미국이랑 많은 거래를 하고 있었냐 일단 그것부터 살펴보면 네. 별로 안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좋은 같고요. 거네요. 미국은 이게 배를 발주하는 주체로서 아주 큰 국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셨던 존스법에 대한 폐지 움직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USTR이 발표하는 뭐 중국의 해운이나 조선에 대한 제재 막 이런 거를 발표를 했다가 이 부분이 보면 점점 다시 약화가 되고 완화가 되어서 발표가 되게 되거든요. 네. 이것은 미국이 내부적으로 뭔가 해운업이나 조선업에 있어서의 그 죽었던 역량을 조금 살려내는 데는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외부의 손을 결국에는 다시 빌려야 되는구나 쪽으로 방향이 가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의 움직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존스법 안에 있는 미국의 상선 시장은 사실 한 20년간 한 70조 정도밖에 안 얼마 되는 안 수준이라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거를 필두로 해서 미국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연안선 그리고 이제 전략상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함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또한 이제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고객사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파이를 더 키워갈 수 있는 수주를 더 늘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5월에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한 50% 넘게 급감한 것을 두고 수주에 대한 이 피크아웃 얘기가 쓱 나왔어요. 나올 때가 됐죠. 항상 뭐 피크아웃 얘기는 네네.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걸 두고 조선주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또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긴 하네요. 작년이 좀 발주가 심하게 많은 해였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7천만 CGT가 넘게 나왔는데요. 네. 글로벌 1년 캐파가 한 4천만 CGT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1.7년치 정도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1년에 1년치 이상을 연속적으로 수주를 받게 되면 네. 조선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해운사들 기준으로 지금 발주해서 선박 찾으러 가야지라고 이제 조선 업체 문을 두드리면 3년이나 3년 반 뒤에 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작년 10월 정도 초부터 지금까지는 선가지표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해운사들이 아주 바쁘게 발주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발주 안 하면 성과가 아주 많이 올라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지금이 보통, 가장 쌀 때다. 네, 지금이 가장 쌀 때다라고 네. 할 때 빠르게 움직이는 편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선 업체에게 들어가는 가장 주요한 재료 가격에 해당하는 후판 가격이 한 4년 연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료 가격이 주되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 선박 가격을 더 올리는 거에는 이제 조금 약간 한계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해운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선박 가격이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점프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길게 남아 있으니까 조금 관망해 볼까라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작년보다 한 50% 이상 지금 수주량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뭐 전반적으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던 거를 뭐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한다, 폐지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작년에 많이 발주된 것에 따른 기고 효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에 대한 전망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 수주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또 특정 분야 특히 LNG 쪽에 있어서는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LNG에 특화된 기업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반기에 하실까요? 저희는 LNG보다 올해도 아마 그냥 대장선종은 좀 컨테이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LNG에 대해서 기대치가 조금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연초에 뭐 미국에서 LNG 수출 승인을 다시 이제 재개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발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출 승인을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최종 투자 결정에 해당하는 FID까지 연결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연말 4분기 정도에 저희는 LNG가 조금 재개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만한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IMO의 그 회의를 통해서 2028년부터 선사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치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선속으로 다니는 컨테이너 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까지 교체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걸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는 이제 교체를 해서 28년부터는 전체적인 선대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체득을 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즘 컨테이너 발주가 이렇게 발주가 나름 가뭄이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연간 LNG 캐리어가 거의 93척 정도 발주가 되었고 올해 지금 6월 초까지 한 18척 정도 발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해도 어차피 2029년에 저희 인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네, 늦게 받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게 꼭 25년 내에 발주가 된다 이런 건 저희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까지 해서 이제 저희 한 2, 3년 이내에 생각했던 풀만큼 잘 나와주느냐 이 부분이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조선주는 뭐 함께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보면은 먼저 올라가는 조선주가 있고요. 또 이제 약간 그런 이제 LNG 이슈가 막 많아지면 LNG에 집중하는 조선사들의 주가가 막 급등하곤 하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미국발 모멘텀을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으로 나홀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한 패턴들이 조선주 안에서도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조선주를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수주하느냐에 더 관점을 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 무엇을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친환경 선박에 집중하는 조선사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일단 친환경 선박은 다 만드는 모든 주체다라고 조선사가. 생각을 하셔야 네.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다라고 정의하는
그냥 간단한 품목 중에 하나가 LNG 추진선이거든요. LNG 추진선은 LNG 운반선을 많이 만들어 본 업체면 아무래도 추진선에도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LNG를 싣고 다니다가 새어나오는 가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LNG 추진선으로 발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LNG 캐리어를 만든 경험치가 거의 비슷하게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누가 한 척을 더 만들었냐 뭐 이 정도의 차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에 집중하는 거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떠한 한 선종만 굉장히 부각되어서 좋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그 해당 선박이 발주가 많이 되어서 인도가 또 되게 되면 운임차가 또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결국 이 선종들 내에서의 사이클은 돌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 기준으로 뭔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를 컨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지금 싼 걸로 가져가시는 게 조선사 왜냐하면 다양하게 네. 펼쳐놓고 제일 지금 덜 올랐던 싼 그거를 종목을 사는 게 골라라. 낫다. 대형 업체들 간에는 어쨌든 그 밸류에이션의 갭을 한 번씩은 메우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싸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절대적인 평가 지표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덜 올랐다고 싼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거 되게 낮네, 차트상으로 그림이 보니까 좀 아래에 있네, 요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 다들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조선가는 뭐 계속 조용히 올라가고 있죠. 작년 10월 5일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계속 상황이고요. 고점에서의 등락인가요? 네, 그러면? 그냥 189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186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아주 소폭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네. 최근 한 2주 정도 사이에는 신조선가 지수는 조금 오른 상태인데요. 0.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메인 재료에 해당하는 철판 가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2021년 초부터 작년 10월까지 성과가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저희가 비용적인 요인이 많이 증가를 해서 앞으로 받는 수주의 단가를 더 올려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조금 유인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까지는 올라오는 성과를 중간중간 수주를 한 것이고 지금은 그냥 고가의 성과 기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도 서로 약간 관망세를 보이는 원인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한 15분 얘기 들은 건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의 지금 시점에서의 조선주 탑픽은 뭘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25년 이후에는 네.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 성장이 거의 끝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조금은 하시기 시작할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확장성을 갖는 업체가 아무래도 조금 길게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조선 업종 내에서는 HD 현대 그룹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확장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국내 한정적인 업체들에게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해외로까지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 그룹주 안에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마린 엔진. 마린 네. 엔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고요. 우리 또 위원님은 계속 저희가 러브콜을 보내서 조선주가 궁금할 때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